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주 선수, 하나이글스 1라운더죠. 1라운드 2번 픽에 뽑았던 정우주 선수가 이번에 이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전북 대표로 나선 전주고등학교의 정우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이면서 전국체전 고등부 야구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정우주 선수를 앞세운 전주고등학교는 이번 시즌에 이제 3관왕을 달성을 했어요. 올 한해 펼쳐진 고교야구 대회 중에 3개의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대단한 위협이죠. 청룡기 우승했고요. 봉황대기 우승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까지 고교 3학년 에이스가 누릴 수 있는 영예를 다 누린 시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라이벌이자 이제 1순위 지명되었던 정현우 선수의 덕수고등학교 역시 이번 시즌에 3개의 대회를 우승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라이벌로서 이름을 올릴 텐데 나란히 3개의 대회씩을 우승을 시키면서 역시나 1, 2픽의 위험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우 선수의 덕수고는 보시면 명문고 야구열전 이마트배 황금사자기 우승을 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과연 이 두 선수가 프로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갈지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우주 선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우주 선수의 기록을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전국체전에서 정우주 선수는 실점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3경기 나왔는데 총 9이닝을 던졌어요. 상대한 타자가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우주 선수가 볼넷을 무려 7개나 내줬습니다. 9이닝 동안 7개의 볼넷을 내줬으니까 사실은 제구력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우주가 프로 무대에서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9타자를 상대하면서 삼진이 무려 14개였거든요. 36%의 엄청난 삼진 퍼센테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구력 이슈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앞으로 정우주 선수가 프로의 무대에 이제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교 레벨에서는 정우주 선수의 공을 공략할 수 있는 타자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볼넷으로 주자가 조금 쌓여도 삼진을 잡으면 실점을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프로 레벨은 아시다시피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번 시즌 전체 기록을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주 선수는 54와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1.31이었습니다. 상대한 타자가 229타자였는데 그 중에 삼진이 94개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41%의 삼진 퍼센테이지, 즉 정우주 선수의 속구,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었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는 변화구에도 고교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헛스윙을 연발을 했죠. 하지만 4사구 역시 많았어요.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4사구 개수가 총 32개, 9이닝당으로 따져보면 5.27개에 달하니까 확실히 정우주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 이미 하나이글스의 코칭 스태프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대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팀에 합류해서 체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무리 캠프에서 김경훈 감독과 그리고 양상문 코치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구력 때문에 조금 골치를 썩고 있는 투수죠. 김서현 선수 역시나 우리가 전체 1번 픽으로 뽑았던 김서현의 고교 시절 기록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김서현의 서울고 3학년 시즌 총 이닝은 55와 3분의 1이닝이었습니다. 상대한 타자는 225명이었고요. 삼진은 72개예요. 그러니까 삼진 퍼센테이지는 32%니까 정우주 선수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낮았다. 하지만 조금 반전인 수치가 있습니다. 4사구가 20개, 9이닝당 4사구 개수가 3.25개니까 지금 김서현의 4사구 수치 올 시즌 7점대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도대체 이 김서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서울고 시절의 김서현은
결코 이렇게 제구가 문제가 되는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너무 신기합니다. 고교 시절에 그렇게 제구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면 황준서도 그렇죠. 황준서 선수도 살펴보면 고교 시절 볼넷 개수가 9이닝당 3.08개예요. 준수했죠. 하지만 프로에 와서 이번 시즌에 6.38개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프로에 왔더니 본인의 결정구나 본인의 공에 헛스윙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더라인에 피칭을 하기 위해서 공을 던지다 보니까 볼이 조금 늘어나더라 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코칭 파트의 아쉬움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칭 스태프가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지를 현장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젊은 선수들의 어떤 이런 기록적인 부분들이 안 좋게 바뀌었다면 그 부분을 의심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볼 만한 선수가 또 있습니다. 이제 두산의 김태견 선수일 텐데, 김태견의 고3 시절 스탯 한번 보시면 64와 3분의 1이닝 많이 던졌어요. 평균 자책점이 1.13이고 2급 정도 되면 사실 평균 자책점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다 1점대고 대부분 타자들이 못 쳐요. 239명의 타자를 상대했는데 탈삼진이 97개, 정우주랑 퍼센테이지가 비슷해요. 40.6%. 그리고 이 선수는 고3 때도 제구력이 좋았어요. 4사구가 10개, 9이닝당 1.34개니까 앞에 설명드린 정우주라든지 김서현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죠. 원래 제구가 좋았던 투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냉정히 조금 이야기하면 제구가 안 좋았던 투수가 고교 신인 시절, 고교를 졸업한 바로 신인 시절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뭐 2006년도에 류현진이라든지 1992년도에 정민철 같이 고교를 막 졸업한 신인이 리그를 씹어먹는 일은 사실은 흔치 않다. 저는 정우주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정우주 역시 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야말로 이 선수의 가능성, 실링을 보고 픽한 신인이기 때문에 몇 년간의 숙성 기간을 기다릴 준비를 다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도 막 그랬잖아요. 몇몇 분들은 황준서 보고 망했다, 망한 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신인 선수들은. 다만 어떤 기술적인 접근에서 이런 양상들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코칭 스태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번 시즌에 양상문 투수 코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변화로 인한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상문 코치가 오고 좋아진 불펜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진 또 유의미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우주 등의 젊은 투수들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조금 찾아본 수치가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의 볼넷 개수는 과연 좋아졌을까? 프로 데뷔 후에 연도별 9이닝당 문동주 선수의 볼넷 개수예요. 2022년 데뷔 시즌에 4.40개였는데 지난 시즌 3.19개로 좋아졌더니 이번 시즌은 더 좋아졌습니다. 3.08개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문동주 선수는 결국 차츰차츰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유망주 투수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파이어볼러, 즉 150km 이상의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겨울이 이들에게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